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 시간입니다. 빅뉴스 오지혜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60년 만의 꿈. 누가 이렇게 꿈을 오래 갖고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준비한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환호하며 좋아하는 백발의 여성. 이 바로 82살 월리펑크의 꿈 이야기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지 한 남성과 포옹하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예,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꿈이 뭐였는데요? 네, 월리펑크 앞에 있는 이 남성, 아마존 최고 경영자로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을 이끌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 영상은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 여행 명예 승객으로 펑크가 뽑혔다고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We're going to fly you up into space on the very first flight. That's your... 네, 우주 여행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는데요. 펑크와 제프 베이조스 등 총 6명은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우주 관광 로켓인 뉴 세퍼트를 타고 11분간 고도 100km 상공까지 가게 됩니다. 지구 대기권과 우주의 경계인 카르마 라인에 다녀오는 겁니다. 그냥 펑크가 머리가 하얗고 나이가 많다고 뽑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펑크는 바로 60여 년 전에도 우주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우주비행사 시험을 통과한 13명 여성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 남성 군인 시험 조종사들이 우주 비행을 했죠. I want to become an astronaut, but nobody would take me. You're a girl, you can't do that. 네, 펑크가 예정대로 우주여행에 다녀온다면 최고령 우주여행자의 타이틀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험을 봤었는데 그것도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됐었는데 네. 여자란 이유로 안 됐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AS도 줄 세우기입니다. 원래 줄 서는 거는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명품 구매 열기가 낳은 오픈런, 더 이상 생소한 말 아니죠? 네. 네. 이게 아마 명품을 사겠다고 앞에 딱 줄 서는 그거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품을 사러 온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미 산 제품에 AS를 맡기고 또 찾아가려는 소비자 모두 줄을 서야 하는 건데요. 샤넬은 어제부터 가격이 또 올랐지만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다 보니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죠. 그래서 줄서기 대행 아르바이트, 업체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요즘은 결혼 예물이나 기념일 등을 챙기기 위한 남성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남자, 여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침에 특히 막 오픈런 같은 거 할 때는 남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런데 보통 저렇게 교환이나 제품 수리를 위해서 갈 때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고객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을 서게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샤넬 코리아 측에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매장이든 방문할 때 대기가 있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와. 사후 수석 등록을 위한 동의서 작성 등의 과정이 필요해서 부티크 방문 통해 진행되고 있고요. 대기 등록 절차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네, 또 AS를 받겠다고 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다른 고객들의 불만이 있다 보니 일괄적으로 응대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배가 부르십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네, 의원들 푸시업입니다.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네, 일단 승부는 없습니다. 지난달 29일 저녁 미 아이오와주의 한 공화당 자선 모금 행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87살의 척 그레슬리 의원과 44살의 톰 코튼 의원이 팔굽혀펴기를 했는데 승자는 없습니다. 어쨌든 47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네, 두 의원이 한 팔굽혀펴기 개수에 답이 있습니다. 22. 이건 참전 용사들의 하루 평균 자살자 수인데요. 두 의원은 참전 용사들의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이를 본 지지자들과 누리꾼들은 환호했고요. 특히 아흔을 바라보는 의원의 연속 22개 푸시업. 이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말을 보여줬다는 평입니다. 예, 저는 한 개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겠어요? 네, 도둑 충전, 도전입니다. 지금 도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에 도자하고 전자를 합한 건데 네, 이게 무슨 줄임말. 말입니까?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이 설치된 콘센트에 차주 인식이 안 되는 장치가 연결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해당 차량을 충전할 때는 개인에게 전기세가 과금되도록 인식되는 곳에서 써야 합니다. 네. 하지만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쓴다 해서 전기 도둑, 도둑 충전 이런 도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입주민들을 굉장히 화가 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들은 왜 개인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고요. 누리꾼들은 비싼 차를 살 기회는 있었는데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기본은 못 배웠다라며 얌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분이 저 아파트의 입주민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입주민이라 할지라도 저거 불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훔치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입주민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웃끼리 얼굴을 붉힐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정말 별별 도둑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